지혜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초만 귀를 열어주세요. 좋은 부모가 되려다 쉬운 부모가 되어버린 순간, 우리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지혜담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와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이존이 아닌 자립을 키우는 5가지 비밀을 손에 넣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새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엄마, 전화는 못 받아. 나중에 화면은 꺼졌고 방 안에는 고요만 남았죠.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을 나눠주고 덜 먹고 덜 자며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혹시 내가 부담이 될까봐, 혹시 서운하단 말이 상처가 될까봐 오늘도 우리는 하고 싶은 말 절반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솔직함 대신 더 깊은 지혜로 감정을 정리해서 건네보자고요. 오늘 저는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작은 역설을 제안합니다. 자녀를 만날 때 5가지를 살짝 속이자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을 진심처럼 전달하기 위해 감정의 무게를 덜어서 내미는 배려의 기술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녀를 자유롭게 하며 결국 서로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나 잘 지내. 돈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이 음식 나 혼자 다 먹었어. 보고 싶어도 참는다. 이 5문장은 어쩌면 평생의 훈련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 익히면 그 어떤 잔소리보다, 그 어떤 긴 문장보다 강력하게 자녀의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는 왜 솔직하면 상처가 줄고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믿었을까요? 사실 성인은 죄책감에 약합니다. 부모의 허리 아픈데 언제 올 거니? 생활비가 모자라서 말이다. 왜 연락이 없니? 라는 말 속엔 사랑이 있지만 듣는 쪽 마음에는 무거운 책임이 차오릅니다. 사람은 무게를 피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감정을 다듬어 가볍게 건네면 자녀는 숨을 쉽니다. 숨이 쉬어지는 관계는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눌 속임의 심리학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 잘 지내.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한 번쯤은 해보는 연습입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쑤셔도 아이 앞에서는 요즘 컨디션 좋아. 어제는 동네 뒷산도 다녀왔어.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무언의 화살을 걷어들이고 너는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어라는 허락을 건넵니다. 부모가 단단하다고 느낄수록 자녀는 미안함 없이 연락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안부를 덜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주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가 죄책감이 아니라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진짜로 엄마의 무릎 사정을 알게 되는 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라는 미안함이 자발적인 돌봄으로 바뀝니다. 죄책감으로 눌러앉힌 돌봄은 오래가지 않지만 스스로 일어난 마음은 오래갑니다. 두 번째 비밀은 돈 괜찮아. 입니다. 형편이 빠듯해도 아이 앞에서는 여유를 말해보는 겁니다. 걱정 마라. 나는 쓸 만큼 있어.
너는 내 삶을 흔들림 없이 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의 이미지는 관계에서 부담을 줄입니다. 부담이 줄면 오히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다 정말 필요한 순간, 단 한 번의 도움을 청하면 그 한마디에 무게가 다르게 들립니다. 평소에 의지하지 않던 분이 이번엔 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자녀는 달려옵니다. 그 기억은 우리 부모는 늘 나를 세워주었다는 존경으로 저장됩니다. 지금 당장의 약간의 도움보다 오래 남는 존경이 관계를 살립니다. 세 번째 비밀은 걱정 안 해도 돼. 입니다. 사실 부모 마음은 밤새 자녀 생각으로 번집니다. 출퇴근길, 육아, 건강, 직장, 비틀어나 그 무게를 있는 그대로 건네면 아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100중 70을 마음속에서 먼저 소화한 뒤 나머지 30만 건네보는 겁니다. 너 힘들지? 그래도 넌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내 편이야. 걱정을 줄였다고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는 엄마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많이 생각하셨구나를 느끼고 부담 없이 다시 전화를 겁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이 음식 나 혼자 다 먹었어. 입니다. 냉장고에 자녀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남겨두고 너 생각해서 해놨는데 왜 이렇게 바쁘니라고 말하는 순간 고마움과 미안함이 얽혀 피로가 됩니다. 대신 그거? 내가 혼자 다 먹었지. 너무 맛있더라라고 웃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 가벼움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까운 뒤 다음엔 내 목도 남겨요. 그리고 주말에 문이 열립니다. 관계는 무거움보다 가벼움에서 자랍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보고 싶어도 참는다. 입니다. 하루 10번 생각나도 10번 모두 말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내가 바쁜 거 아니까 난 괜찮다. 이 말은 이해받는 경험을 선물합니다. 이해받은 사람은 돌아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 우리가 참아낸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날 가장 따뜻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에게도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에서 3가지 배려의 기술을 함께 제안합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아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도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죠.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5문장을 가슴에 품고 단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연락의 빈도, 말의 온도, 만남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관계는 반드시 뒤따라 변합니다. 지혜담은 여러분의 그 변화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계속 듣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정숙 씨 가족의 실제 사례와 함께 적용법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56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죠. 큰아들 민수는 직장에서 자리 잡느라 바쁘고 둘째 딸 유미는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자립심 강한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자주 요청하며 점점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 부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여겼지만 점점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면 딸 유미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후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작은 관심조차도 간섭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제 제 삶이 있어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정숙 씨는 서운했지만 또다시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다 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게 정말 올바른 태도일까라는 의문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이처럼 두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모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지나친 의존으로, 또 다른 한쪽은 지나친 거리두기로. 정숙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과연 옳았을까?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대신 5가지 속임과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실천해 보기로 한 것이죠. 먼저 큰아들 민수와의 관계에서 모르는 척을 활용했습니다. 민수가 또다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숙 씨는 곧바로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은 해보겠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같아. 처음에는 민수가 놀라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결국 동료와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정숙 씨의 모르는 척은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준 지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돈 없는 척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라며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이제 은퇴 준비해야 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 처음엔 민수가 실망했지만 결국 그는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야 한다는 자각을 얻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식의 독립을 돕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딸 유미와의 관계에서는 못 본 척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미가 결혼 생활의 갈등을 털어놓으며 때때로 짜증 섞인 말을 할 때도 정숙 씨는 굳이 해답을 주거나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도 힘들겠네. 그래도 잘 해결될 거야라고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순간 유미는 엄마가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못 본 척은 오히려 딸과의 관계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렇게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딸은 부모를 더 편안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숙 씨 본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다 안고 해결해 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자유로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늘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하고, 돈 문제를 덜 개입하고, 걱정을 덜어내고, 기다림을 덜어내는 것. 그 덜어냄 속에서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사랑을 감추는 게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5가지를 속이고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실천한다 해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나 자신은 누구에게 기대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존중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소홀히 하고 내 삶을 헐값에 취급하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상처가 커집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반영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생을 끝까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자식과 배우자, 가족을 위해 달려오며 나라는 존재를 뒷전으로 밀어두곤 했습니다. 집안일, 생계, 자녀 교육, 시댁과 친정 그 과정에서 내 진짜 얼굴은 거울 속에서조차 낯설어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나이 든 얼굴을 마주했을 때 주름과 기미, 굳은 표정 속에서 저게 정말 내 얼굴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싱그러웠던 신혼의 얼굴이 있었고, 아이들 입학식 때의 활기가 있었고,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울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얼굴은 그 모든 세월을 껴안은 채 낯설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얼굴에게 말을 건네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존중해 줄 리 없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나를 챙기는 습관으로 충분합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보는 것입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 살아도 결국 인생은 홀로 걷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산책길을 걸으며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고독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영혼의 비밀 공간입니다. 둘째,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너 참 잘했어라는 말을 수없이 건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는 그 말을 인색하게 했습니다. 이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칭찬은 자존감을 살리고 그 자존감은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셋째, 휴식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평생 바쁘게 달려온 우리에게는 이제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육신이 예전만 못하다고 자책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충분히 잘했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건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신 분이구나. 그 깨달음이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넷째, 욕심조차 따뜻하게 보듬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싶은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욕심이 있구나. 그래도 괜찮다. 이런 태도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동시에 자식에게도 감정을 솔직하게 다스리는 본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낯설게만 느껴지던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 둘만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해 보세요. 이 다짐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선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나를 돌볼 때 자식도 부모를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부모의 자기 사랑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은 단순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사랑입니다. 감정을 다듬어 건네는 5가지 속임,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3가지 배려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기 사랑.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혜들이 실제 노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5가지 속임을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면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제 지인인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이 넘으신데 늘 건강 문제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병원 좀 같이 가줄래? 그런데 아들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곤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쌓여 결국 연락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영자 어르신은 괜찮은 척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예전 같으면 긴 하소연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응, 요즘은 좋아. 동네 친구랑 공원도 좀 다녀오고 허리도 전에 비하면 한결 나아졌어. 사실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주말에 내가 얼굴 보러 갈게. 오히려 먼저 시간을 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영자 어르신은 그 주말에 아들을 만나 맛있는 밥을 먹고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한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정우 어르신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생활비 문제로 자주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처음엔 당연히 도왔지만 점점 아들의 요구는 커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은퇴 자금을 까먹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정우 어르신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수 없어. 아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돈 없는 척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도 은퇴해서 여유가 없어. 이제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순간 아들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끊어주셔서 제가 제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돈 없는 척은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자식에게 독립을 선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딸과의 관계에서는 못 본 척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60대 중반의 최정숙 씨는 결혼한 딸이 부부싸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너도 좀 참아야지. 사위가 그런 건 내가 맞춰줘야 해. 그러나 딸은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안 돼요?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후부터는 딸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고개만 끄덕이며 그래, 너도 힘들겠다. 그래도 잘 헤쳐나갈 거야.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은 훨씬 더 자주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줄였더니 대화가 더 많아진 것이죠. 못 본 척은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의 작은 변화가 자식의 태도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 위에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눈이 스르르 녹듯 부모의 지혜로운 태도는 자식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변화는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식을 향한 사랑도 왜곡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한히 희생만 강요하면 자식에게도 그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부터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면 자식에게도 존중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식이 자발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본 적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 난 늘 자식만 챙기느라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에너지가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덜어내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단단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그리고 존중 속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가족 관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먹을 걸 나누고 잠을 줄이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어느 순간 공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내가 아이들 인생의 짐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속임, 3가지 배려의 기술, 그리고 자기 사랑의 실천이 자리를 잡으면 부모 자식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부담스럽던 관계가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식이 먼저 다가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68세의 김성자 어르신은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늘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은 많았지만 정작 본인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죠. 서운함이 쌓여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자 어르신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을 덜어내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는 늘 엄마 잘 지내. 너는 너희 가정에만 집중해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를 봐주러 갈 때도 내가 즐겁게 보는 거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자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성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어요. 이처럼 부모가 먼저 감정을 다스리고 배려의 태도를 취하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따뜻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부모의 지혜가 관계의 질을 바꾸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스스로 자립적이고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가꾸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를 즐기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도 떠나보세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때 자식과의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할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덜어낼수록 더 깊어진다. 말을 덜하고 요구를 덜하고 간섭을 덜할 때 오히려 그 빈자리를 자식이 채워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후 자녀와의 통화나 만남에서 단 한 문장만 실험해 보세요.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일에 집중해. 혹은 보고 싶지만 참을 수 있어. 이 짧은 문장이 자녀의 마음의 씨앗처럼 심기고 언젠가 따뜻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담은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 그리고 노년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내 마음 속에서 덜어내는 작은 배려 속에 있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가지 속임입니다.
나 잘 지내. 돈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이 음식 나 혼자 다 먹었어. 보고 싶어도 참는다. 이 5문장은 부모의 감정을 덜어내고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배려의 언어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기 위해 감정을 다듬는 지혜였습니다. 둘째, 3가지 배려의 기술입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배려였습니다. 간섭을 줄이고 자립을 키우는 부모의 현명한 태도였습니다. 셋째,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 얼굴을 거울 앞에서 사랑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도 더 편안하고 건강해집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멀어졌던 거리는 다시 가까워지고 억눌린 사랑은 오히려 자유롭게 피어납니다. 결국 부모의 지혜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그 지혜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결국 잘 살아가는 법 아니었습니까? 그 법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길이 바로 부모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자녀와의 통화에서 단 한 문장만 실험해 보세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너답게 살아가는 게 제일 기뻐. 그 짧은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 지혜담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 때 더 깊어진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따뜻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담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말은 좋은데 정말 그렇게 변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가 태도를 조금만 바꿨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72세의 강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순덕 어르신은 늘 자녀들에게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잘 안 하고 딸은 찾아와도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금세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엄마한테 관심도 없니? 나 이렇게 외로운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웃음과 더 짧아진 만남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 어르신은 방송에서 보고 싶어도 참는다는 지혜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긴 하지.
하지만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참을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뭐 좋아하세요? 그 순간 순덕 어르신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던 말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보고 싶단 말을 줄였을 뿐인데 자식이 스스로 다가와 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5세 이은자 씨입니다. 은자 씨는 손주를 키워주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차마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대신 계속 속으로만 쌓아두셨습니다. 어느 날 결국 폭발하듯 너희는 나를 가정부로만 쓰니? 나는 이제 못해 라고 소리치셨죠. 그 후 아들과의 관계는 크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은자 씨는 5가지 속임 중 첫 번째 나 잘 지내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손주를 맡아 달라는 부탁이 왔을 때 예전 같으면 짜증 섞인 말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몸이 조금 힘들긴 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줄게. 내가 잘해 나가고 있으니 그게 제일 든든하다. 아들은 순간 놀란 듯 조용했지만 그날 저녁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조심할게요. 엄마 건강이 우선이에요. 은자 씨는 그 문자를 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아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마지막으로 70세 남정희 씨의 경험도 나누고 싶습니다. 정희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셨는데 딸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다 내 잘되라고 말하는 건데, 하지만 딸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러다 정희 씨는 못 본 척하기를 실천했습니다. 딸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굳이 조언하지 않고, 그랬구나.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답답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딸이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편안히 기댈 수 있는 엄마였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된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가 먼저 덜어낼 때 자식이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더 많이 주면 아이가 더 가까워지겠지라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사랑은 부담이 되고 가벼운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5가지 속임, 3가지 배려, 그리고 자기 사랑의 실천을 단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관계를 지켜주는 5가지 속임. 나 잘 지내. 돈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이 음식 나 혼자 다 먹었어. 보고 싶어도 참는다. 이 5문장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게 전달하는 배려의 기술이었습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배려의 기술.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이 3가지는 자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지혜였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내 얼굴을 거울 속에서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독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한 노후는 자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도 평화롭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덜어내야 더 깊어집니다. 말을 덜하고 요구를 덜하고 걱정을 덜할 때 오히려 자식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 빈자리를 자녀가 채워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따뜻한 가족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 자녀와의 대화에서 단 한 문장만 실험해 보세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제일 기쁘다. 그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녀의 얼굴이 있나요? 오늘 저녁에 짧게라도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5가지 속임 중 하나를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 때 더 깊어진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볍고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부모로서의 길도, 한 사람으로서의 길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더 많은 빛과 온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